배준영 간사님. 네.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협의를 민주당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봤습니다면은, 되게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증인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 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운영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 동의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네, 시간 좀 2분 더 주십시오. 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 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마 갑질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감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인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을 분석해보니 국회의 인사나 운영, 예산 상정 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의 시행령 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구태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안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이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탄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채택한 명단을 보면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예요. 명단 혹시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다 불렀어요. 사위, 부인, 장녀 부르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민감용 전 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딱 증인 채택을 했는데,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연의 기능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비판, 견제, 감시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 채택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우리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증인 채택을 과정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지금 초기입니까?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지금 3년 차 아니에요? 이제 중기를 넘어서서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다시 그냥 검찰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검찰이 지금 다 흘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네. 2분 더 주십시오. 네.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겠습니다. 그 국정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증인들을 어떻게 채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야당이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왜 증인 채택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수많은 의혹들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밝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당이 당연히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부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저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국민의힘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증인 채택은 네.